네,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전기 용어고요. 유도 전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처음 접하는 거니까 좀 친해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 전류입니다. 유도 전류는 말 그대로 유도되는 전류예요. 보시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전자계를 가해줌으로써 내부의 전자를 유도해서 결국 내부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유도성 회로네요. 유도성 회로는 우리가 리액턴스가 존재하는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덕턴스를 포함한 회로이며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늦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상이 늦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기장이 다 형성되고 난 뒤에 전류가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도성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느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류를 지상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상전류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늦은 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늦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늦음, 뒤짐, 막 이런 두 개의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입 차단기입니다. 유입 차단기는 오일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OCB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이제 나중에는 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OCB. 자, 절연물을 절연유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연을 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름에 의한 절연력과 냉각 효과로 빨리 소호될 수 있게 하는 차단기고요. 초고압 계통에서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리고 과전압이 크지가 않지만 유지 보수가 복잡하고 설치 면적이 크고 무겁다는 중량이 무겁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는 완벽한 차단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유전체입니다. 유전체는요, 일반적으로 절연물을 뜻하는데, 자, 어떤 평행한 전극판 사이에 여기에 유전체를 넣었다고 합니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는 단지 전하를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막는, 이동시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존재하는 그 정전 용량도 변화시킴으로써 이로 인해서 절연물을 우리가 유전체라고 부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체라는 것은 이제 전자기학에서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은 액티브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전원에서 공급되고 나서 부하해서 실제로 소비하는 전력을 우리가 유효전력이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 냉장고, 컴퓨터, 스피커, 보조 배터리 막 이런 데 보면은 다 전력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트로 적혀 있거든요. 또는 킬로와트로 적혀 있는데 자, 이 여기서 쓰이는 요 전력이 우리가 아는 그 유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소비 전력이 곧. 자, 그리고 유효 횡류가 있는데요. 유효 횡류는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고 위상이 다를 때 저번 강의에서 동기화 전류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과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기기 사이에 흐르는 순환 전류로 동기화의 역할을 한다. 결국 동기화가 뭐예요? 이쪽 휴대폰을 새로 바꿀 때 여기 휴대폰 두고 쓰던 거 새 휴대폰이 있습니다. 자, 휴대폰에서 정보를 옮길 때 이걸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위상이 다를 때 위상을 동기화 시켜주는 거죠. 자, 그것을 유효 횡류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 및 상호 인덕턴스의 총칭으로 단위는 헨리라고 하는 것은 요 H라고 쓰게 되는 거고요. 헨리로 표시가 되면서 자, 결국 이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회로를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전자 유도로 생기는 기전력의 비율을 우리가 인덕턴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버터는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버터, 에어컨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인버터는 전력 변환 장치 중 하나인데요. 직류를 교류로 변화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인버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전동기의 속도를 높은 효율로 제어하는 장치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버터형 에어컨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임피던스는 아까 전에 저번 강의에서 어드미턴스가 있습니다. 자, 어드미턴스의 역수라고 보시면 되죠. 자, 임피던스 3와 어드미턴스 Y랑 이렇게 역수 관계에 있다. 자, 전기 회로에서 교류를 흘렸을 때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임피던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문자로 G라고 쓰고 Z라고 쓰고 이거 단위는 저번 강의에서 어드미턴스 단위는 이제 지멘스라고 했는데 자, 임피던스의 단위는 옴으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개가 있네요. 자개는 마그네틱 필드라고 해서요. 자극을 놓았을 때 어디에 놓는 거예요? 그냥 자개,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에다 자개를 놓았을 때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자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극의 자기작용이 미치는 에너지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용 전기 제품 등에서도 이 자개가 발생을 한다. 자개의 세기는 뭐예요? 그러면 결국 이 자개의 세기, 즉 그 강함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개 중에서 한 점에 단위 정자극을 놓았을 때 1웨버. 자, 이거는 이제 웨버라고 있습니다. 자극의 단위. 자, 1웨버를 놓았을 때 미치는 힘의 크기를 자개의 세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자극이 있네요. 마그네틱 폴이라고 해서 자석에서는 N극과 S극을 자극이라고 합니다. N극과 S극 어떻게 돼 있어요? 자석에서. 자, 여기 N극, 여기 S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자성이 가장 센 곳을 말하는 거예요. 센 곳을. 결국 여기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가까우니까 자성이 가장 세겠죠. 자, 그 다음에 한편 전기기기에서는 계자권선을 감는 부분을 일컫기도 한다. 계자극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기기기에 가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 저항입니다. 자기 저항은 리럭턴스라고 하는데 전기 저항과 유사하지만 자기 회로에서의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는 자속이 통과하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전기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전기 저항이었다면 자기 회로에서는 자속이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자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자기 저항률이 있는데요. 어느 영역의 자기의 세기와 같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어느 영역의 자기의 세기와 끊고 같은 영역에서 자속 밀도와의 비를 우리가 자기 저항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큰 중요성은 없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투자율의 역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저항률은 투자율의 역수구나. 자,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셀프 인덕턴스라고 되어 있죠. 결국 뭐예요? 자신이라는 거죠. 자, 자기 유도에 의해서 생긴 기전력은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 비율에 비례하는데 이때의 상수를 자기 인덕턴스라고 한다. 셀프. 자, 그 다음에 자기 차폐입니다. 다 자기 들어가죠. 자, 자개 중에 어느 장소를 투자율이 충분히 큰 강자성체, 여기 핵심 강자성체로 내부의 자기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우리가 자기 차폐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력선이 있는데요. 자력선 같은 경우는 자석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석 그렸죠. 자, 그러면은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자석 내부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내부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쪽 방향으로. 여기는 이쪽, 여기도 이쪽, 이쪽. 자, 이러한 형태로 자기력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자개의 세기, 방향, 분포 등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편력에 생각하기 위한 가상적인 선을 말하고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갔다가 내부에서 다시 N극으로 가서 S극으로 갔다가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기력선의 성질 중 이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절대로 자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경계가 있다는 건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자기력선은 한번 출발하면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성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위에 여기 보시면은 강자성체 보이시죠? 강자성체, 자성이 세게 되는 것을 강자성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성체는 자개 속에서 자화돼서 자극을 만드는 문체를 자성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자속 밀도입니다. 자속 밀도는 자개의 방향의 직각인 평면에 단위 면적을 통하는 자속의 수. 그러니까 여기 이런 면적이 있으면요. 이런 면적에
자속이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자, 이 자속의 수,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속의 수를 자속 밀도라고 하고 이때는 B로 나타내며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화가 있네요. 자화는 자석을 뭐 예를 들어 철에다 비비잖아요. 그러면은 그 철은 자화가 됩니다. 우리가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십자 드라이버에 나사못을 딱 갖다 대면 어느 순간부터 원래 안 붙다가 나사못이 탁 붙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드라이버가 자화된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성체가 자기를 띈 상태로 되는 것이고, 즉 물질을 자기장 속에 넣고 자성의 성질을 띠면 자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전개 강도가 있는데 전개 강도는 그냥 어느 지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전개 강도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전기량입니다. 전기량은 전하량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정해진 시간 동안 흐른 전류의 양을 전기량, 전하량이라고 하고 단위는 C라고 쓰고 이것을 어떻게 읽냐면 쿨롬이라고 읽습니다. 뭐라고요? 쿨롬. 그래서 예를 들어 1쿨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자 아마추어가 있네요. 자, 이게 뭐냐면 전자장치에서 고정 부분에 대해서 회전을 하거나 이동운동을 하며 에너지를 변환시키거나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 사실 요 긴 글에서 포인트를 하면은 여기에요, 여기.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이다. 어디서 만들어진 자속이냐면 바로 여기 계자에서 만들어진 자속, 그것을 끊어서 만드는 거고요. 만들어진 자속과 상대적인 운동을 통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입니다. 전기자 권선은 전기자의 감는 권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감는 권선. 그러한 감는 방법에 따라서 중권, 파권, 고상권 등이 있는데 다양한 전기자 권선법은 전기기기에서 충분히 이제 이미지랑 함께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전기자 동손이 있습니다. 동손은 저항손을 말하는데 전기자 코일 내에서 모든 전류 통로에서 발생하는 전손실, 모든 손실을 우리가 전기자 동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기자에서 발생한 손실이죠. 자, 그 다음에 전동기는 이제 안 들어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전동기는 모터예요, 모터.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회전기를 우리가 전동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전동기는 안 쓰이는 곳을 사실 찾기가 힘들죠. 자동차, 그 다음에 뭐 냉장고, 에어컨 다 전동기 들어갑니다. 그쵸? 결국에는 안 사용하는 곳이 없다는 거. 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입니다. 전력은 일렉트릭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위 시간 동안 전기가 한 일의 양이라고 합니다. 자, 일의 양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와트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W라고 쓰고 이것을 와트라고 읽습니다. 소비 전력이 몇 와트야? 200와트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전력용 콘덴서가 있습니다. 전력용 콘덴서. 자, 전력 회로에 있어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 조상 설비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병렬로 연결되는 부하와 병렬로 연결된다고 해서 전력용 콘덴서 대신에 병렬 콘덴서라고도 부르게 되고요. 이는 무효 전력을 경감시켜서 역류를 개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퓨즈입니다. 과부하 전류에서 단락 전류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끊어지면 교체해줘야 돼요. 끊어지면 재투입이 안 됩니다. 자, 소용량인 유입 차단기와 맞먹는 전격과 차단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반응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요거예요. 그냥 끊어지면 교체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전류입니다. 전류는 이제 전기의 진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전기, 전하의 흐름을 나타내고 단위 시간 동안 흐른 전하의 양을 말하고요.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전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식입니다. 전식은 전기 부식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전하고 기부하고 식. 자, 이렇게 해서 전식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전기 부식을 말하는 것으로 물이나 토양과 같은 전해질 속의 금속이 누설전류는 뭐예요? 전류가 샌다는 거죠. 새는 전류로 인해서 전기 분해, 즉 이온화가 됨으로써 부식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식은 뭐다? 전기 부식이다. 자, 이렇게 전기 용어, 전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전기 용어 몇 차씩 안 남았는데요. 남은 차씩 잘 배우고, 그리고 이제 있을 단위도 잘 배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전기 자기야, 회로 이론, 전력공학, 전기기기, 간단한 내용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